안녕하세요. 뇌졸중 환자 간호를 하게 된 이지희입니다. 지금부터 뇌졸중 간호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졸중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뇌졸중 환자의 간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이란 뇌의 갑작스런 혈류 감소로 인해 중추신경계의 기능 장애가 오는 응급 상황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색전이나 혈전, 죽종에 의해 폐색되거나 출혈이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뇌졸중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의 종류는 크게 허혈성과 출혈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허혈성 뇌졸중이란 뇌의 어느 한 부분의 혈액 공급의 장애로 인해 기능을 갑자기 상실하는 것입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전체 뇌졸중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시 혈전성과 색전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혈전성 뇌졸중은 가장 흔한 뇌졸중의 원인이며 혈관벽 손상 부위에 혈괴가 형성되어 발생됩니다. 색전성 뇌졸중은 전체 뇌졸중에서 두 번째로 흔한 형태입니다. 두 번째, 출혈성 뇌졸중은 뇌졸중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뇌내 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내 출혈은 24시간 이상 진행 시 예후가 매우 나쁘며 혼수 시 치명적입니다. 지주막하 출혈은 두통이 흔히 발생하고 머리 외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졸중의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경색의 부위, 뇌손상의 부위, 축부순환 정도 및 병태 생리학적 분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통, 어지럼증, 발열, 구토, 경련, 혼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력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동측성 반맹증이 나타납니다. 이는 걸음과 자세와 같은 운동 수행 문제를 유발합니다. 반신마비, 반신부전마비가 일어납니다. 이는 뇌의 좌측에 손상이 있을 경우 우측에 마비가 오게 됩니다. 우측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좌측에 마비가 오게 됩니다. 실어증과 구음장애가 오게 됩니다. 구음장애란 언어를 이해하고 문법이나 문장 구성을 하는 데에는 장애가 없지만 발음장애와 그리고 느리고 어눌한 언어 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어곤란도 뇌졸중의 증상인데 연어곤란이 온 환자의 간호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뇌졸중 환자의 간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뇌졸중 환자는 안정이 될 때까지 자주 신경학적 상태를 사정해야 합니다. 신경학적 상태 사정은 반신마비, 반신부전마비, 운동실조증, 실어증, 경부강직, 인지결손, 정서적 불안정 등을 사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의식의 변화나 뇌압 상승, 고체온증, 활력 징후를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공반응, 자세, 운동기능, 감각상태, 통증을 사정해야 합니다.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구토, 실금, 복부팽만, 방광팽만이 있었는지 함께 관찰을 해야 합니다. 뇌압 상승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는 기침을 자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비 환자의 기형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의 관절 가동 범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뇌졸중 환자는 자세 간호와 일상생활 활동 훈련이 필요합니다. 뇌졸중 환자에게 필요한 자세 간호는 마비가 되지 않은 쪽으로 조심스럽게 돌려눕혀야 하고, 마비가 온 쪽은 베개로 지지를 하고 손에는 핸드롤을 쥐도록 해야 합니다. 마비가 된 쪽 둔부에서 무릎까지 호디브를 말아 대어주어 다리가 밖으로 외전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슬관절 아래에 베개를 대어 강직을 방지하고 굴곡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수족 예방을 위해 발목이 높은 신발이나 발판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활동 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 활동 훈련은 옷을 입을 때는 환측을 먼저 입고 벗을 때는 건측을 먼저 벗어야 합니다. 옷은 평소보다 큰 사이즈를 준비해야 합니다. 환자 스스로 자가 간호하도록 격려해야 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그때 도와주도록 합니다. 지팡이와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뇌졸중 환자는 쉽게 피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대처 기전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너무 지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정신적 간호도 중요합니다. 연하곤란 대상자의 간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하곤란 대상자는 식전, 식후에 구강 간호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식사 시간은 30분에서 35분이 적당합니다. 환자의 머리와 목을 턱과 함께 약간 앞으로 당겨내려 음식을 충분히 씹기 전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음식은 마비되지 않은 쪽으로 씹어야 합니다. 액체보다는 연식과 반연식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제한해야 합니다. 연하곤란 대상자는 섭취와 배설량을 정확히 측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체중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야 결손이 있는 환자의 간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각이 완전한 쪽에서 환자를 항상 접근합니다. 완전한 시야 쪽에 문이 위치하도록 환자의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머리를 이쪽 저쪽으로 돌려 감소된 시야를 보상하도록 교육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어증 환자의 간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의 이해 수준 및 언어 사용을 파악하여 의사소통을 하여야 하고,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사소통 기술 사용은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단어카드, 그림, 컴퓨터 등 보조기를 사용합니다. 자연스러운 음조로 천천히 말하고 간단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환자가 대답할 수 있는 자극을 주어야 하며 환경적 방해 요소는 제거합니다. 대상자가 반응하도록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 시도 시 주의 깊게 경청하고 주시합니다. 대상자와 같은 높이로 앉고 눈맞춤을 항상 유지합니다. 손잡기 등 신체 접촉을 합니다. 신체 접촉은 대상자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언어의 재활은 언어치료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언어치료사에게 의뢰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이로써 뇌졸중 환자의 간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